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신동천 대표님께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 박사님께서 그 배경과 또 왜 우리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를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대단한 편견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살게 된 데는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덕인데, 그것을 굉장히 부정을 하고 아주 해독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랍고, 우리가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자유통일국민연합이 사단법인으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한테 전파가 되기 위해서 저희 이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막 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막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막가파라고 그러죠. 막가파라고 하죠. 이 막가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얼마 전에 일부 성직자 사제들 두 분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원한다 하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저주를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직자가 이런 걸 한 거에 대해서는 아연 실색입니다. 정말 그렇게 어떻게 종교 있는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 해서 되는 말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명단도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개한 거에 대해서 참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연구인이 캄보디아의 빈곤층 봉사를 갔죠. 그런데 일부 또 이상한 분들이 빈곤 포로라고 비아냥을 했어요. 빈곤 포로가 뭐죠 도대체? 난 뜻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용어가 또 나오는지. 신조가 하도 많이 신조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MBC죠. 제가 돌려서 얘기 않겠습니다. 조작 왜곡 보도 반성은 않고 말이죠. 대통령 전용기 탑승 취재가 거부당하자 이게 언론 탄압이라고 비난합니다.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이라고 해서 이 현대 정치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관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화학과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리려면은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과 법칙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은 무시하면서 언론의 자유만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이게 모순된 것이죠. 대한민국의 요즘 언론을 보면 대부분이 국정의 어떤 정책의 핵심이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말꼬리 잡기, 특정 인사의 꼬투리 잡기 이걸로 날이 지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에너지 낭비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피곤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맞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 국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좌경화된 분들은 개인주의를 부정을 하고 그야말로 집단주의, 집단이나 권력을 가진 정부나 어떤 정당이 전부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인간은 사실은 태어나기를 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지 우리가 무슨 집단에 둘러싸서 그거 덕분에 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천부적인 자유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그것을 마땅히 우리는 또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죠. 이 개인이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개인인데 개인이 전체로 환원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신 모노인데 나는
어디 뭐 학교랄지 어디 팔할지 어디 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저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신도모지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개인이라는 것은 고유하고 차별적인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존중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많은 혼란과 갈등은 인간의 본성 또 지구에서의 삶의 역사에 대한 왜곡으로 근본을 오해하고 있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그 함재봉 교수께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강의를 했는데 아주 전곡을 찌르는 강의를 해서 저희가 오늘도 일부분을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분 얘기가 원래 인간이 사리사욕,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인간이 살 수가 없죠. 인간이 뭘 가지고 자기 생을 영위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아지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거는 사리사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자기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존재에 대한 확증, 그 다음에 또 개인 소유. 이것은 사실 본능적인 거고, 그건 이제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들이 이 이기심을 가진 개인들이 이 이익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영국의 귀족들이 왕이 멋대로 세금을 걷어가요.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못 걷는다 해서 그게 이제 국가, 정부, 사회를 만드는 계약의 기초가 된 겁니다.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권력부터. 그걸 또 우리가 사회 계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존재의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또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맹자가 성선설을 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하는데 요즘 정치나 국제 정치를 보면은 인간은 성악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선한 것은 자기 교양과 공부와 이성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본래는 사악한 존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이 뭐라냐, 인간은 전적인 부패한 존재다 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와 중세는 이런 그 인간의 본성을 인정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철인 정치를 주장을 해서 완벽한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수비친이라고 개인이 교양을 쌓아서 다른 사람을 가리켜야 된다. 뭐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것을 펼쳤는데 유토피아적인 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종교개혁, 특히 이제 칼빈주의가 이제 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주어진 소명을 다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근로를 하는 거니까 이것이 자본주의 기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근면하게 열심히 모은 재물은 선하게 사용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심을 가진 개인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해서 자유와 풍요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유도 확보되고 또 풍요, 오늘날로 하면 번영이죠, 번영.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기심을 부정하면은 누가 이런 사회를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좌파들 말이죠. 개인과 산업사회나 문명을 거부하고 뭐 이를테면 환경지상주의 또 뭐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뭐 이런 굉장히 지역적인 걸 가지고 이 사회를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유제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함께라는 말이 쓰는데 이게 곧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를 추종하는 거죠, 그게. 예, 이제 그건 이제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나중에 또 나오겠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인간, 개인이라는 것이 뭐냐? 개인은 소위 자연권, 천부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제 이 개념은 사실 17, 18세기에 서유럽에서 인권 개념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프랑스 인권선언문에서 이제 이 소위 인간은 양도 불가능한 자유의 평등의 권리를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이것은 진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천부인권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대 들어서는 유엔이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을 하면서 천부인권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다 이런 것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옛날에 그 왕이나 독재자들이 전부 인간은 말이죠. 거의 그냥 그 무슨 뭐죠? 이 왕의 다 소유물이었죠. 왕의 소유요, 노예며 멋대로 처분을 하는 존재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이 그래도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존재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 천부적인 인권이 곧 뭐냐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차이는 그 인간의 존엄성, 천부인권을 우리 자유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것은 공산당이 주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걸 보장을 한다. 예? 예, 아무것도 보장을 못하면서 자, 미국 독립선언이 We the people이라고 시작이 돼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뭐를 받고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한다 하는 아주 대단히 모범적인 이제 이 헌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주의의 양면인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 자유죠.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개인의 경제적 자유입니다. 개인이 원래 자유로운 존재니까 경제 활동도 당연히 이기심을 가진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곧 이제 개인 소유를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고 개인은 그것을 또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지만 중공 시진핑이 요새 공동 부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는 전부 국가 소유예요. 국가 소유. 개인의 소유가 없습니다. 어떤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동기가 없는 것이죠. 예, 국가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 알리바바의 그 마윈도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공산당에 뺏겼잖아요. 아, 다 뺏길 뿐만 아니라 그 회장 자리를 뺏겼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마윈이 불쌍한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자, 마그나 칼타가 이제 1215년에 영국 의회에서 선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귀족들의 재산권을 왕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막스 베거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이게 이제 신교죠, 신교. 칼빈주의의 금욕적 합리주의는 현실 속에서 성실하고 금욕적인 직업인 상을 형성해서 자본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위그노가 영국에 건너가서 산업혁명의 기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유로운 그 사상,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직업에 이제 종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짱 깔뱅은 각자의 그 모든 직업이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 천직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직업에 이제 빈부 귀천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천직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짱깔뱅의 그러한 직업론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기술이 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산업화로 또 이어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인정을 못 받고 뭐 왕과 뭐죠 성직자 이런 사람들만 특권을 누리고 그렇죠. 나머지는 너네 직업은 하찮은 것이다. 너희들은 천국에 갈 자격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칼뱅이 각자 위치에서 자기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인데 이게 이제 자유 경쟁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 분업의 발전이 분업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회라는 것이 혼자 다 못하니까 분업을 열심히 하고 또 경쟁적으로 해서 하면 이것이 전체적인 복지를 증대를 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개인의 이기심을 최대한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같은 개념이죠. 이제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 이기심을 인정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것이 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국가 권력이죠. 개인이 아니고 국가예요. 국가가 다 통제하고 국가, 당, 군 이런 그 집단주의죠. 집단주의.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의 생산의 요소로 생산의 보고 요소로 만드는 물질의 거죠. 하나로 보는 거니까 거기 뭐 개인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사회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 원리예요. 국가는 그야말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도만 하지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개인의 활동에 자유나 경제적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상이 작은 정부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요새 팽배하는 것이 뭐 사고가 나면 국가가 다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사고는 우리 일생 동안 그 위험성과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차적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거지 국가가 어떻게 그걸 모순된 감당하겠습니까? 국가주의죠. 그러나 국가가 모든 인간의 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나라는 없고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 영국에서 열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사상을 하다가 그 네. 국가 재정이 파탄이 돼가지고 영국이 60년대 이미 IMF 그 위기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예. 그 이제 요약을 하면 3대 원리입니다. 자본주의는 3대 원리인데 사유재산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예, 그 다음에 영리활동의 자유, 이익을 남긴다. 이익을 남긴다. 뭐 이슬람 같은 데서는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유경쟁, 이것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야 된다. 누가 뭐 통제를 하고 하는 것이 안 된다. 공정한 경쟁을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자본주의가 흘러가다 보면 또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나친 탐욕이나 승자독식, 승리하는 사람이 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독점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그 자본주의의 부작용은 이제까지 국가의 여러 가지 또 합리적인 수정 자본주의에서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되면서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약점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영리활동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너무나 해독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자, 그래서 미국의 이제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자유라는 게 이제 미국으로 세계 수많은 이민들이 뉴욕의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뉴욕의 항구로 들어갑니다. 예, 이제 자유를 찾은 거예요. 스태튜 오브 리버티라고 자유의 여신상인데 결국은 이 자유가 이 뒤에 이 맨하탄이 보이죠. 맨하탄의 거대한 이 자본주의의 상징인데 번영의 상징이죠. 그게 이게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이제 오늘은 우리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공산주의 권력은 무엇이냐 또 공산주의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